정착물. 정착물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간단하게 정착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자, 이게 부동산인데 이 중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부동산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법학과가 있을 때는 토지공법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우리는 이제 교양 강좌로 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대학교 다닐 때 토지공법 해갖고 한번 들어보신 분? 뭐 있을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토지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공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인 법이죠.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공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 공법하고 비교해갖고 제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있어요. CF 해갖고 공법하고 대비되는 개념 사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무슨 법이요? 사적인 법이다, 그죠?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 있죠. 우리 시험 과목 1차 과목 민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사적 관계가 아니고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공적 관계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죠.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공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이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등한 개인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라면 우리 공법 관계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야. 누가 더 위에 있는 거냐?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위에서 국민한테 각종의 명령을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명령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규제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복종하는, 국가가 위에서 명령하면 국민은 복종,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 규제를 합니다. 이게 공법이니까 자, 그럼 합쳐갖고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공법. 자, 공법은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 규제한다 그러는데 그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즉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 이거를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해요. 왜 규제라는 걸 할까요? 규제하는 목적은 간단하게 국민들한테 전적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좋은 현상들. 일단 국토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그러죠. 이 한정된 국토를 가진 자들이 독점합니다. 상위 20%가 전 국토의 80%를 독점한다. 또 아파트 혼자서 몇백 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대상이 되고요. 또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환경, 생태계 이런 거 다 파괴하면서 막 난개발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부동산에 부작용이 발생, 병적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거예요. 국토가 난개발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냥 개발 못하죠.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만 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합니다. 또 아파트 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피가 몇 천씩 붙는 거죠. 투기의 대상이 돼. 실제 아파트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분양만 받아보자.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아파트 투기가 소유하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요.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 분양권을 못 팔게, 분양권 전매 제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계약하고 딱 나오면 붙잡아갖고 그 분양권 팔라고 꼬드기는 중개사들 있죠. 그거 뭐라고 부를까? 떴다방이라고 그래. 떴다방. 떴다방 잡으려고 도입한 게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떴다방 못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를 일체 규제해서. 자, 이런 투기하고 그러면은 개인의 이익은 올라갈지 모르죠. 개인은 돈 벌어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땅값, 집값 폭등하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걸 공익이라고 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뭐 하는 법이냐? 규제하는 법. 그거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우리 공법은 행정법에 속합니다.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헌법이라는 거 있죠.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를 정하는 헌법도 당연히 뭐냐?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그것도 당연히 공법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때 여기서 공법은 헌법이나 형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냐? 행정법. 행정법의 하나에 속하게 되고요. 행정법에서는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공법은 행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법이냐? 규제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1년을 배워도 공법이 그냥 공법이지 뭡니까?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공법은 딱 세 글자. 무슨 법이다? 규제법. 규제로 시작하고 규제로 끝나는 거예요. 공법은 1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 다 규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규제를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받고 해라. 신고하고 해라. 규제를 가하는데 국민들이 규제를 어겼어요. 위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가차없이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공법은 딱 규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위반하면 처벌. 아주 엄격한 거예요. 엄격하고 딱딱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엄격하게 생겼죠. 아무튼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한 건데 이거 가급적이면 풀어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규제인데, 자, 이 토지, 전국의 토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각종의 규제를 합니다. 즉,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토지에 대한 계획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각종의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 규제를 조금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공용부담법. 그래서 공용이라는 말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법률 용어가 나왔어요. 부담. 이 부담이라는 것이 공법에서 몇 번 나요? 그럼 부담이라는 말, 자, 요거 우리 실생활에 써야 안 써요? 부담. 실생활에 쓰죠? 부담 어떤 의미에서 쓸까?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죠? 검단세롬 제가 처음 나가지고 하여튼 제 집이 저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검단까지 오려면 아침에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냥 외곽순환을 거꾸로 타고 와갖고는 그냥 시내를 뚫고 와야 되고 2시간을 걸려갖고 왔는데 그래서 멀다고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 나오기 싫다고 그랬는데 불러갖고 올해부터 출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 처음 만났으니까 얼굴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담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서 부담은 의무부과라고 해요. 의무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부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금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돈 내시오 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근데 그냥 국민들에게 돈 내세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어려운 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부담금. 금전 납부물을 부과한다. 그럼 목적이 뭐겠어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공용부담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용제한이 있습니다. 공용제한이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용을 제한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용이라고 할 때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해요. 자, 이 공용제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면 첫 번째 생겨야 되는 마인드라고 그래요. 내 땅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이 제한을 한다. 이 개념이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1년 동안 공법을 공부해서 목적이에요. 공용제한. 그래서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제한하는데요. 이 공용제한 관련해서 제도들 많이 있어요.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라는 것을 딱 정해주면 그 용도대로만 내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하는 것을 공용제한. 그래서 올해 용도지역이 2문제, 용도지구 1문제, 용도구역 1문제. 그래서 이 지역지구 구역제, 공용제한에서만 거의 10%, 4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우리 공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용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수용. 수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용. 혹시 저 지방에 땅 갖고 계신 분들, 지하의 토지가 뭐 무슨 사업하는데 필요한 땅이니까 몇 월 며칠자로 수용 개시합니다.
수용 관련해서 문서 같은 거 혹시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없어요. 그래서 별로 공법은 와닿는 게 없어요. 하여튼 처음 할 때는 와닿는 게 없는데, 이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이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같은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 뺏어갈 수 있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 수용 관련해서 사업이 또 공법에 4개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개 사업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무조건 2개씩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거 이외에 공용 환지, 공용 환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지금 이름 정도 소개하는 거지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공법에서 공부할 문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4가지 공법의 성격들 쭉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부동산법은 무슨 법이냐? 행정법.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뭐하는 법이냐? 규제법. 저 공법은 무슨 법이요? 규제법입니다. 그럼 그냥 100점이에요. 규제법. 근데 전국의 토지가 너무 넓으니까 이 규제를 뭐를 수립해갖고 가는 거냐? 계획.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다른 말로